세상은 고정된 게 아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양자물리학인가요? 역시 이 영화의 부동이 제목이 맞아. 왜 양자물리학일까요? 배우들의 연기 말고 남는 게 없는 영화 양자물리학 리뷰입니다. 양자역학 혹은 양자물리학이라 불리는 학문은 아직까지 그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학문 분야입니다. 지구상에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난해한 학문 분야죠. 철학, 과학, 사회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 학문을 정의하려고 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걸로 압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양자물리학, 마치 과학 영화의 제목과 같은 이 영화는 생각보다 정의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예상 가능한 스토리라인을 보여주고 있고 각 캐릭터에도 그다지 개성이 없는 영화, 심지어 제목의 의미까지도 애매한 영화, 결론적으로 배우들의 연기만 남았던 영화, 바로 영화 양자물리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하자면 범죄 상황에 중점을 두었던 범죄도시와 범죄 상황을 중심으로 코미디를 보여주었던 극한 직업 사이에 있는 애매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범죄를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오락영화로서 매력도 없고 여러모로 모호한 영화입니다. 스토리를 잠시 소개하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앞으로의 내용에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만 대면 다 망해가는 클럽도 살리는 클럽계의 화타 찬우는 조폭 정갑택의 투자를 받아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클럽 MCMC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럽의 성공을 위해 넓은 인맥과 접대 센스를 바탕으로 클럽을 키워줄 PD 은영을 스카우트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 래퍼 프렉탈의 마약 파티를 목격하게 됩니다. 저 약했어. 직접 본 거 맞지? 그리고 범죄정보과에 있는 지인 박기현 과장에게 이 정보를 넘기게 됩니다. 프렉탈을 체포한 박기현 과장, 그는 프렉탈로부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채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기를 주무르는 검은손 백영감의 아들이 프렉탈과 함께 마약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박기현 팀장과 찬우는 프렉탈을 이용해 판을 설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은영의 배신으로 검찰이 먼저 움직였고 비리검사 양윤식은 백영감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사건을 덮어줄 테니 자신의 출세를 부탁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찬우와 기현, 사건을 덮으려는 백영감과 양윤식 검사, 과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일까요? 김성태 감독의 양자물리학 리뷰입니다. 스토리 속에서도 알 수 있듯 영화 양자물리학의 스토리는 기존 범죄 영화들과 큰 차별점이 없습니다. 사건을 파헤치려는 경찰과 클럽 사장, 그리고 이를 덮으려는 정경계의 거물 사이의 싸움이라는 구도. 정말 많이 봐온 클리셰죠. 물론 클리셰가 나쁜 건 아닙니다. 관객에게 익숙하다는 점에서 관람에 거부감이 없다는 장점과 적절한 공식만 따른다면 흥행하기 쉬운 영화 제작 방식이 바로 클리셰를 활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클리셰는 익숙함에 기대 관객을 지치게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독 본인도 이런 클리셰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나 봅니다. 영화 속에서 중간중간 변주를 줘요. 찬우와 기현이 진실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인물들이 예상치 못한 배신을 합니다. 검찰에게 프렉탈에 대한 정보를 알린 은영부터 함께 백영감을 공격하자던 갑택의 배신과 찬우를 도와주기로 했던 언론사 사장의 배신까지, 영화는 일반적인 범죄 영화의 클리셰를 활용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지루함을 생각한 탓인지 계속해서 배신을 하는 캐릭터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권투에서 잼만 계속 날리는 것처럼 감독은 영화 속 극적 사건을 배치함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계속해서 배신을 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쟤는 여기서 배신을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흐름 때문에 영화 양자물리학은 범죄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자칫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상 가능한 스토리, 반복되는 캐릭터의 배신이라는 전형적인 틀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볼만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배우들의 연기. 사실 영화의 주연을 맡은 두 주연 배우는 그다지 인지도가 높은 배우들이 아닙니다. 박혜수, 서예지 등 이 두 배우들이 나온 드라마를 보시지 않았다면 아마 이 배우들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두 배우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 슬기로운 깜빵생활 등 드라마에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박혜수는 오늘 리뷰할 영화 양자물리학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맡은 역할이 감정이 다양한 캐릭터는 아니었지만 본인이 맡은 이찬우라는 역할의 매력을 정말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특히 눈구렁이같이 입을 놀리는 연기는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시원하게 강변북로 드라이브 어때요? 막혀 지금 강변북로. 이전 작품들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라서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어 서예지의 연기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비록 영화는 망했지만 영화 암전, 그리고 드라마 감자별에서도 정말 좋은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번 영화에서도 캐릭터에 맞는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엄청 예쁩니다. 급하게 준비하느라 향수 샤넬 쓰나 봐요. 향이 섞이면 되겠어요? 두 번째,
사건 전개 속도. 이 영화는 클리셰와 반복되는 사건이라는 단점을 의식한 탓인지 영화의 사건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컷컷마다 사건이 발생하고 주인공들은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해결하기 바쁩니다. 영화가 무너지기 시작한 후반부를 제외하면 보는 내내 긴장감이 넘치긴 했어요. 이렇게 두 장점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영화의 근본적인 스토리가 뻔한 클리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 도대체 제목이 왜 양자물리학인지 모르겠어요. 영화 속 찬우는 계속해서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의 제목에 대해 관객에게 납득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설명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든다. 양자물리학인가요? 역시 파동이 맞아. 파동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하면 성공한다. 굳이 이거를 양자물리학이라는 어려운 단어로 표현해야 할까요? 영화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은 건지 문과생으로서 이해가 안 가네요. 이어 영화의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20분이라는 러닝타임 중 100분 동안 영화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누군가 배신하고의 연속이에요. 영화를 보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20분 남았는데 결말을 어떻게 내려고 하는 걸까? 양자물리학적으로다가 신의 한 수라도 있나? 했는데 결말이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서예지와 박혜수가 배경가마들의 마약 파티 현장을 급습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영화의 결말입니다. 아니, 영화는 초중반 내내 배경감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정치, 경제, 언론계에 손을 써가며 치밀한 방해 공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를 뚫기 위한 찬우와 기현의 노력을 보여줘요. 저는 마지막 20분을 남겨놓고 이 두 사람이 적어도 양자물리학적으로다가 뭐라도 대단한 묘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다는 게 고작 파티장 급습 난입이라니. 아니,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배경감의 아들을 체포하기 위해 방금 잡은 마약 사범을 그냥 풀어준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 등 영화 속에서 현실성에 어긋나는 무수한 설정 오류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칩시다. 근데 결말이 이게 뭡니까? 적어도 증거를 확보해서 언론에 터뜨린다든가 배경감을 덫에 빠뜨린다든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작 급습이라니. 결말을 보며 갑분싸 당했습니다. 이거는 영화 초반부에서 했으면 될 거예요. 굳이 이런 장면으로 결말을 연출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스토리도 설정도 제목도 모르겠는 영화 양자물리학 리뷰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관에서 보기에 비추하는 영화입니다. 보시려면 조조나 심야로 보시거나 VOD로 싸게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리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